2019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4억 2천만 원 정도의 그 평균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200호점 이상의 피자 브랜드에서는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로 따지면 저희가 1등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달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 투잡을 하시는 분, 노력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배달 경험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올림 피자샵 서울경기지사장 이기주입니다. 주로 창업 관련 상담과 점주님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모든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치는 않지만 전화 상담이 굉장히 많고요. 대면 상담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예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하루 평균 2분에서 3분 정도는 상담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래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상담을 오신 분이 꽤 있기 때문에 몇천 명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파는 음식이 뭔지 아이템 선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독특한 음식 같은 경우는 배달로 이루어지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돼서 약간의 대중적인 음식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판매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배달 일이다 보니까 배달을 잘 갈 수 있는 입지 조건에 입지를 하셔야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배달 대행 기사나 배달 기사들이 손쉽게 물건을 픽업할 수 있는 위치면 더욱더 좋고 요즘은 배달 대행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배달 대행이 저리제로 그 비용을 정산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위치에 선점을 한다면 아무래도 인건비적인 부분에서도 좀 세이브를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피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주식 대형으로 지금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배달 어플들 카테고리 안에서도 뭐 업계 2위의 카테고리에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피자는 좀 치즈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빨리 식기도 하고 배달을 할 때 오토바이를 약간 좀 험하게 타면 쏠림 현상이라든지 짓누림 현상이 있어서 배달을 갈 때는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치킨은 조류 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안 시켜 드시거나 혹은 치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뭐 땡땡 치킨, 오늘은 가나다 치킨 뭐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피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난 오늘 이거, 다음에는 저거 이렇기보다는 브랜드에 좀 더 그 충성 고객도 많다고 생각이 돼서 아무래도 그 손님 응대를 좀 잘하게 될 경우에는 단골 확보에는 좀 더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프랜차이즈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 면에서 자연적인 매출 증대가 있을 수 있고 효과적인 관리를 좀 도움을 주고 지속적으로 메뉴 개발을 해서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피자를 자꾸 내기 때문에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질리지 않고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맛의 평준화를 위해서 통일성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독자적인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제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히 반대일 수 있고요. 가장 큰 메리트는 어떻게 보면 창업에 대한 개선 비용에서의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음식을 만들던 개발을 하던 이런 거에서는 점주님 자유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는 뭐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홍보 효과에서 좀 뒤처질 수가 있고 신메뉴 개발했을 때도 원가율이나 이런 반영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나서 판매에 좀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크게는 가맹비, 뭐 교육비, 집기류, 인테리어, 뭐 나머지 설비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가맹비, 교육비는 프랜차이즈가 다들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쳐도 집기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나 설비 부분을 점주님께서 직접 하기 때문에 가맹비와 교육비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점주님들께서 인테리어나 설비나 간판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매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달용 매장일 경우에 10평에서 혹은 20평 내외를 하셨을 경우 주방 동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큰 인테리어가 필요 없어서 제가 뭐 이렇게 수집한 바로는 한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 정도면 쉽게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보증금은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합니다. 초도 물량을 지급할 수 있는 비용도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그 딜리버리형 매장들은 오픈발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로컬 광고도 초반에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광고비로도 좀 그 여유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처음에 손발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직원이나 알바를 조금 더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인건비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해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흔히 우리가 쉽게 아는 예전에 꽂히었던 전단지 혹은 이제 광고 책자, 그다음 요즘에 많이 하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배달 주문 대행 서비스에 약간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개개인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100만 원에서 경쟁이 심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많은 만큼 광고도 많이 해야 효과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좀 투자를 많이 하시는 점주님들도 더 있습니다. 본산 자체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그 제조 공장에서 핵심적인 재료들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으로 본사가 운영되고 있고요. 가맹비에 대한 수익이나 그 외의 수익들은 저희가 방송이나 매체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지금 투자하고 있습니다. 기획 프랜차이즈나 혹은 카피 브랜드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를 열람해서 재무제표나 광고비 투자 내역이라든지 지점별 평균 매출 혹은 직영점의 매출만 유난히 높은지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자체 공장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원재료비를 낮출 수 있는지, 카피 브랜드에게 뺏기지 않은 노하우가 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연평균 4억 2천만 원 정도의 평균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200호점 이상의 피자 브랜드에서는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로 따지면 저희가 1등입니다. 저희만의 특별한 재료들이 있는데요. 생형으로 만든 도우, 국내산 고구마로 갈아 만든 고구마 무스, 이탈리아산 토마토로 만든 토마토 소스, 가장 인기가 많은 특제 갈릭 소스가 있습니다. 크게 인건비, 그다음에 광고비, 임대료, 그다음에 공과금이 있을 겁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출 대비 인건비나 임대료가 높다 보니까 25%에서 3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는 한 30%,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인 점주 운영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직원이나 알바 분들의 근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니까 혼자 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밀릴 경우 대처가 힘들고 혹은 주말이라든지 배달 대행이 포화 상태가 될 경우에 배달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겨버려서 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배달 대행도 사람 배고픈 시간 비슷하고 요즘의 트렌드가 모든 배달업체 사장님들이 배달 대행을 이용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에는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100% 의존을 하기는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배달 창업이잖아요. 배달 창업이니까 배달을 하실 수 있는 의향이 있거나 배달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2인 창업보다는 좀 인건비적으로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 보니까 순이익률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걸 감안을 하시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아무래도 인력 문제라고 또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이나 알바분들의 근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기치 못한 배달 사고가 생겼을 때가 좀 많이 힘든 편입니다. 제가 운영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바쁜 타임에 다 사람을 더 쓰고 싶어 해서 파트타임을 많이 구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트타임 알바분들이 벌어가는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구인을 하기가 쉬운 편은 아니세요. 그래서 조금의 투자를 하고 약간의 긴 시간을 해서 어느 정도 인건비를 맞춰주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이런 말이 있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직원의 실수도 좀 보담해 줄 수도 있고 격려도 해주면서 약간의 직책도 부여하면서 책임감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그나마 좀 직원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사와 점주님이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본사도 점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점주님 또한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매출 증진에는 좀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게 까다롭게 골랐기 때문에 저희가 연평균 매출도 4억 2천이라는 매출을 달성할 수 있어서 많이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좀 약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배달을 하실 생각이 없으신 분 혹은 오토 매장을 운영하거나 투잡을 하시는 분, 서비스 마인드가 좀 떨어지셔서 건의의식이 있으신 분, 정기적인 휴무가 있거나 주말에 쉬시려고 하시는 분, 욕심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분은 배달 창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넓은 영업 반경 안에 셀 수 없이 많은 동종업계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바로 배달업계입니다. 이제는 배달 음식도 손님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손님의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이 어느 업종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품질 향상에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배달 음식은 가져다 주는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예비 창업자님들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화이팅!